안녕하십니까. 이유군의 주식사냥,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. 자, 오늘 11월 8일입니다. 오늘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, 사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트럼프 2.0 시대가 오게 되면, 트럼프가 어쨌든 돈을 풀고, 달러를 풀고, 또 국채를 발행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다 할 거다.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,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열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FOMC 연준이 감안은 하고 11월에 원래 0.25, 12월에 0.25 내리기로 했던 거를 11월도 안 내리고 또는 12월도 안 내릴 수 있다. 파월은 독립적으로 결단을 하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, 바이오가 이러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새벽에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데이터가 괜찮기 때문에 0.25포인트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12월에는 조금 데이터를 또 보고 6주 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내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라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근데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. 바이오 오전에는 좀 반짝 올라간다 싶었는데 결국 올라가지 못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니가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거의 5% 넘게 이제 급등했다가 또 오후장 되니까 흐지부지 됐었고, 또 뭐 그밖에 종목군들도 마찬가지,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고. 근데 오후장에 빅 뉴스가 나왔어요. 그래서 바로 아이테오젠 뉴스가 나왔죠. 아이테오젠이 엔허2를 이제 ADC 치료제인데 요거를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기술 수출애로 했다, 라이센스 아웃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계약금 포함 4천억 정도의 어, 수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이테오젠이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아이테오젠이 이제 에노2라고 하는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항암제, 면역 항암제인데, 이 에노2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다이치 상교, 일본의 다이치 상교와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치료제입니다. 근데 이 에노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약물인가? 주로 이제 허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노투라는 것이 상당히 매출이 높은 약물이에요. 에노투는 지금 거의 매출 거의 18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런 회사, 그런 어떤 이 블록버스터 약물과 아이테오젠이 제휴를 맺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아이테오젠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고 실제로 급등할 만했어요. ADC를 SC제형으로 개발하는 건 전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, 아이테오젠이 그거에 또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이 에노2 말고 또 그 머크 머크의 키트루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SC 제형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 다음에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거의 30조가 넘는 굉장히 초블록버스터급 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테오젠이 굉장히 이번에 큰 훈풍을 몰고 왔다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30조, 18조에 해당하는 약물에 대한 이 SC 제형으로 만든다. 이거는 굉장한 빅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테오젠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드리고, 그 다음에
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아이테오젠의 이 훈풍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특히 플랫폼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또 순환배를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플랫폼의 대표적인 명사 뭐 레가켄 바이오나 ABA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또 뭐 그밖에 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굉장한 큰 호재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아이테오제 뉴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아이테오제는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거는 40만 원을 결국 돌파를 했어요. 종가 기준으로도. 그래서 40만 원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거의 23조를 육박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더 갈 수가 있을까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지금 아이테오젠의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그 절정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키트루다의 SC 제형에 대한 임상 3상 발표가 빠르면 12월, 늦어도 한 내년 3월 안에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도 기대감으로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뭐 더 열려 있고 또 그 다음에 키트루다 SC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은 나오더라도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특히 이 미국의 머크의 키트루다라든지 또 이 다이치 상교의 에너트라든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이테진 기술에 목을 맬까 제휴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SC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피하 주사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항암제를 맞게 되면 어떤 이제 정맥 주사에다가 원래 놓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꿔서 스스로 자가로 우리가 뭐 배 복부나 아니면 허벅지에 놓고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. 근데 피하 지방이 많잖아요. 복부도 허벅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고 피하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로는 그 항암 물질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.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. 근데 이런 기술을 알테오젠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다국적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에게 손을 벌리가 손을 이제 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의 그 만든 이 약들이 특허가 곧 이제 끝나갑니다. 2018년, 30년 이게 끝나가거든요. 그럼 특허가 끝나게 되면 결국 그 특허가 끝나감으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매출을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관이 바로 이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. 그러게 되면 특허가 다시 또 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SC제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그 제형에 대한 이 전환이 바람이 불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DC, SC 대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할 수 있고 뭐 로슈라든지 BMS라든지 머크 의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결국 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마저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의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테오젠의 이 주가 흐름들은 여전히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다. 그리고 일단은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좀 들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오늘 돌파했던 이 40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거기선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지켜낸다고 하면 우상향이 좀 더 열릴 수 있겠고 또 니가켄바이오라든지 ADC 플랫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니가켄바이오도 굉장한 이슈가 또 있었죠. 의료약품 공업과의 또 패키지들을 맺었었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BBB 셔틀에 대한 또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고 또
에이프릴 바이오도 최근에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,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은 어쨌든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는 좀 홀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트럼프 2.0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11월에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이 종목군들까지 제가 대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30%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, 항공우주도 10% 이상 급등하면 좋은 수익을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에 동서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10% 정도 수익이 나왔었고,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조정의 단계이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놓고 6% 수익 났고 동원 시스템즈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이제 피해주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적어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앞으로의 그 미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.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대장주로서 LG엔솔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유가 수혜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행히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네요. 유일로보틱스는 좀 수익이 안 났지만 로봇 관련주 연말까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종목군 몇 가지 좀 가져왔어요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, AI 관련주, 가상화폐 관련주, 건설기계, 조선 관련주, 이제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, 바이오 관련주, 원전 관련주, 그다음 하나 오션 시스템은 많이 올랐으니까 추후에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종목군들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올해 초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2천억을 뭐 후원을 했다. 근데 저희 트럼프 올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제 참모 기용서까지 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 넘어서 FSD나 또 우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미 넥스트 칩 피런트어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내년에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다음에 내년에 잘 봐야 될 거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또 추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HPSP 매각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좀 어쨌든 간에 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 버니트는 이미 또 급등을 했었고 우리기술 투자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급등이 다 빠졌는데 빠졌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최소 1, 2년은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코인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 전쟁 종식이라든지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그다음에 경기 부양으로 인한 건설기계 건설 쪽에 대한 수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는 어쩌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 이미 뭐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인프라 제일일렉트릭이 조금 더 스몰캡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. 소록수는 이제 그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 치매 치료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.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연말에. 그래서 소록수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지금 이제 아리바이오와 합병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록수가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이제 두 종목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종목군들 좀 보면서 11월은 조금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일단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뭐 바이오 관련주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참 침통했어요.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
그래도 바이오 관련 주제가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가 안 들어와서 참 좀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오후에 아이트전 뉴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제약바이오 끌고 가시고,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따라 붙지는 마시고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성투하시는 다음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